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석촌동에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에 와 있는데 지금 백제시대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이 백제에 오게 됐는데, 고구려 때는 그 문화, 사적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이제 백제가 여기 토착민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장소가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제2호분은 1985년 석촌동 백제 고분군 정비계획에 따라 복원되었다. 높이 3.8m 정도가 남아 있었다. 이를 토대로 3단의 계단식 돌무지를 복원하였다. 운무덤이라는 것도 있네요. 제2호 운무덤. 운무덤은 원래 이곳에서 북쪽으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사된 것을 이곳으로 옮겨 재현한 것이다. 땅을 파서 우물 만들고 그 안에 너를 넣어 묻은 운무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무덤이다. 이곳 고분군에도 돌무지 무덤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집단 운무덤과 대형 운무덤 등이 있다. 원래 여기가 민가였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가였었는데 그거를 복원을 한 거죠. 백제시대 이쪽에는 또 복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백제 하면은 그 비류 설화하고 원조 설화가 있잖아요. 이제 주몽의 아들인데 소선호가 주몽하고 이제 혼인하기 이전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원조하고 비류였었죠. 이제 주몽이 낳은 자식이 왕을 이제 이어받으니까 이제 소선호하고 원조하고 같이 남하해가지고 백제를 건국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직도 이제 발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여기는 석촌동 제1호분. 훼손이 돼가지고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백제 토기하고 기와 금기고리 등이 출토되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유물들이 출토가 되면서 백제가 여기에서 정착을 했었다,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 소선호는 무태라는 인물하고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안 났어. 주몽의 아들 동료 유리잖아, 유리왕. 서울에는 주변에 이런 사적들이 많이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도 역사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4호분이라고 합니다. 4호분. 고구려식 돌무지 무덤과 다른 백제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여기는 3호분입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초고왕이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그 경험에 의하면 이론을 먼저 아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먼저 하면 그 이론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이게 뭐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뭐 나름 이제 초급 간부로 근무를 했었는데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거든요. 부사관이니까 하사로 임관을 한 다음에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특기 교육을 받는 게 뭐 일반적인 그 순서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특기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자대에 갔어요. 바로 자대에 가가지고 실제 전투 부대에 배치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실무를 했었죠.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기본적인 뭐 일일 점검이라든지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업무만 배우다 보니까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자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특기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했었던 그 경험이 그 이론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론에서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다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을 때 확실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경험을 우선으로 했을 때 이론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현장에 와가지고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 더
다져지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암기식으로 외우는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냥 단순 암기에 불과하지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그 경험이 우선인 거예요. 모든 그 이론은 이론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이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먼저일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혹은 도서관에 앉아서 그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공부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회계사가 있다. 회계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계사 자격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회계라는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그 회계사라는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그걸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회계사 업무를 하도록 만든 것이지, 애초에 회계사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회계 감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계사를 만든 것이죠. 그런 겁니다. 모든 그 현상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고분군을 어느 정도 다 봤어요. 그 정도 느낌을 느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백제 고분군이 있다, 그런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롯데월드 타워 주변에 이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여기에 오니까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도쿄타워 있는 그 거리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랑 약간 장소가 비슷하다 느낌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인도라든지 이렇게 환경을 구성해 놓은 그 레이아웃은 괜찮은데 디테일이 조금 아쉬워요. 특히 이런 바닥이 일본에 비해서는 좀 더 정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바닥에 이런 갈라짐이라든지 보도블럭의 이런 요철, 이런 굴곡,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일본에 가면은 진짜 완전히 깨끗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높낮이,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높낮이가 약간 달라요. 굴곡이 있거든요. 그런 것 없이 깨끗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는 느낌입니다. 롯데 월드 타워가 있네요. 지난주에 남만산성에 가서 거기서 내려다본 롯데 월드 타워였었는데, 또 이렇게 밑에서 또 다시 보게 되는데, 여러 군데 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 롯데월드 타워 여기 지하층에서 밥을 먹은 적은 있었는데 올라가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석촌호수인데 여기 배 형상의 이런 구조물이 있네요. 석촌호수에는 유명한 롯데월드가 있죠. 추운데 아이고 저기서 놀이기구 타느냐고. 아니 진짜 이렇게 나와보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많고 기분 전환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어야지 다 즐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일도 계속 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시간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은 분들이 뭐 엔잡이다 뭐다 막 그러면서 진짜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목적지는 삼전도비예요. 자, 여기 석촌호수 근처에 바로 옆에, 이쪽에 옆에가 석촌호수고 그 앞에가 롯데월드, 바로 이쪽에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삼전도비가 여기 있는지는 오늘 알았어요. 사실 지난주에 남한산성에 갔었는데 그 남한산성의 역사적 그 의미가 있었다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인조 왕이 삼전도로 내려가서 삼배구 고두례 그것을 했었잖아요. 그 청태왕이 그 인조 왕을 굴복시킨 그 기념으로 세운 것이 이 삼전도비라고 합니다. 써져 있네요. 여기 내용이. 이거 한번 읽어보면 비신 없는 귀부의 유래 그래가지고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태종의 전승 기념을 위해 비를 건립하던 중 더 큰 규모로 비석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청나라 측의 변덕으로 원래에 만들어진 귀부가 용도 폐기되면서 남겨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비신 없는 귀부. 이쪽에 옆에 있는 그러네요. 당시 정황을 근거로 청의 강요에 의해 귀부가 새로 제작된 것이라고 문헌 사료를 통해 검토하여 기록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귀부가 있는데 비신이 없는 거죠. 위에 이렇게 비석이 없는 거죠. 이거를 막상 만들고 나니까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더 큰 귀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비신을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 저는 미술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완전함, 그 완벽함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실루엣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밑에 여기가 이제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만큼 여기가 이렇게 난간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병자호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나 봐요. 서울 삼전도비 인조 14년 1636년 봄 조선은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고자 후금의 요구를 물리쳤다. 국호를 대청으로 바꾼 청태종은 이윽고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항거하다가 당시 한강 나루터였던 삼전도로 나와 청태종의 신하가 되는 의례를 거행했다. 인조 17년 1639년에 세운 삼전도비의 원래 이름은 대청 황제 공덕비이며 이러한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로 몸돌을 세우고 그 위에 머릿돌을 용 모양으로 장식했다. 몸돌 앞면에 청행 항복했던 상황과 청태종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만주 문자 왼쪽과 몽골 문자 오른쪽으로 새겼고 뒷면에는 한자로 새겨놓았다. 비석 옆에는 작은 크기의 받침돌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는 더 큰 비석을 세우라는 청의 요구 때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전도비는 고종 32년 1895년에 청일전쟁이 끝난 뒤 땅속에 묻혔으나 1917년에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다시 세웠고 1956년에 문교부 주도로 또다시 땅속에 묻히는 등 순환을 겪었다. 이후 홍수로 비석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자리를 옮겨 다시 세웠고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원래 위치, 현재 석촌호수 서호 내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010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보호각을 설치했다. 그렇군요. 옮겨온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있었다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 비는 당초 한강변 나루터 인근에 세워졌으나 치욕의 역사물이라는 이유로 순환과 수차례 이설을 거듭해왔다. 1980년대 송파대로 확장 시 석촌동 289의 3주택가 공원에 세워져 있던 비를 원래 위치를 고증하고 문화재 경관 심의를 거쳐 여기 잠실동 47 위치로 이전 설치하게 되었다. 2010년 4월. 얼마 안 됐네요. 여기로 이전한 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역사 체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앞에 맞은편에 지금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이 롯데월드 타워 한번 가보겠습니다.